지은배 혹시 소문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다들이 하는 것만 들었지. 네.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내 아이가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디가 좋은가 막 관심 있고,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가서 어디 잘하니 관심 있지, 또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니까 고등학교 어디가 좋은가 관심 있지, 초등학생이 아니까 관심이 모르셨나 봐요. 소비에서 영어 학원하면 1등 학원으로 지금 이거 손꼽히는 학원이 검색된 사실과 데이터고요. 네, 믿고 보내셨다는 또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어머니들 이제 학부모 세미나 처음이시죠? 저희 학원은 개인적으로 제가 학부모 세미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이 98번째 세미나예요. 공부는 사실 아이들이 하는 건데 본인이 오라가라 하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실 공부가 아이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3일치 학습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발표회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초등부 부모님들은요 200% 참석하세요. 이렇게 운동회처럼 부모님이 같이 오세요. 은서 부모님처럼 같이 오세요. 근데 클수록 부모님들이 이제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애들이 잘 해야지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뒤에 빠져 계시는데 실제로 정말 강남에서 잘 나가는 명문대 부모님들은요 부모님 더 적극적이시고 학부모 세미나 설명회 진로진학 관련 교육 그런 포럼에 더 많이 참석하세요. 근데 세미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애하고 매일 싸워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함께 삼각 경기를 하는 건데 어느 한쪽에 맡겨버리면 불균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이제 얘기 보지만 이제부터 3년 동안 전력질 줘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는 2023년도 입시는 지금 입시랑 또 달라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달에만 고1, 고2, 고3 세미나를 3번에 나눠서 합니다. 왜 나눠서 할까요? 다 달라요. 네. 우리나라처럼 입시 제도가 급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고 1을 위한 맞춤 세미나를 준비한 거고요.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 아마 서울에 계신 중3 어머니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시고 교육열 높으신 분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황금 주말에 초등학교 때부터 혹시 사교육이나 나름대로 교육에 좀 관여를 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없으세요? 초등학교 때 하루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래서 지은이를 모르시는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 건강하게 자라야지, 최고지, 학교생활 잘하면 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공부 습관 잡기, 기초 체력 키우기, 기초 학력. 이 기초 학력이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 본인들이 개입을 많이 해주세요. 숙제도 봐주시고 숙제 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한 10명 기준으로 8, 9명은 다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왠지 천재성 있는 것 같고 명문대를 가봐만 갔고 인서울 아니면 대학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할 놈들만 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개입이 많이 빠집니다. 이때 아이들도 사춘기 오는 거예요. 정말.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정말 특별해요. 우리나라처럼 학벌주의가 심각한 나라는 없어요. 외국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부족직업군 종사자들이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대학 안 가도.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땅덩이에서 자원도 부족하죠. 인재 양성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대학에 많이 주목하는 거고 부모님이 배우셨던 못 배우셨던 내 아이는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가르쳐 싶은 게 부모의식이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유전자를 이 땅에 남긴다는 게 모든 인류의 수호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 관련들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학벌주의는 어떻게 보면 물질 망명주의, 외모 지상주의보다 더합니다. 예쁜데 공부 못해. 우리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시키면 잘못 괜찮았지만 백심이 있어. 막 이러죠.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배운 게 없어.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입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아이들이 넘어야 될 산이고요. 이 무한 경제, 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정말 학업 역량 최대한 고취시켜서 경쟁력 있는 아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보일 때부터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아, 이 중에 우리 아들, 딸 이름 있다 하시는 분 거의 다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쵸? 네. 은수 있잖아요. 은수 이번에, 은서가 나중에 내년에 붙을 거예요. 내년에. 소명이 막 백백, 올백, 이번 수민이도 막 문제 많았죠. 네, 이 친구들은요 거의 다 대학 간다고 봐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는 본인 의지, 노력 플러스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이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낸 데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영향이 있을까요? 좋은 학원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저는 첫 번째 요인은 부모님의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교를 잘하셨거나 정말 좋은 유전을 물려주셨거나 기초 학습 습관을 잘 잡아주셨거나 로드맵을 잘 짜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소명이가 어디 갔죠? 우리 은수가, 우리 수민이가, 정말 우리 은지가, 은서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선생님의 지도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박자가 정말 잘 맞아야 되고요. 단지 어디가 잘 가르쳐?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돼. 좋은 학원만 만나면 돼. 이게 아니라 3박자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3.1차 학습법 늘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3년 동안 우리 아이와 선생님과 함께 전력 질주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때는 전력 질주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대입 전형이라는 게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서론만 해드릴 건데 대입 전형이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학에서 정한 독자적 기준에 따라 학생의 수학 능력이나 인성, 재능 등을 가져서 신입 학생을 뽑는 과정 또는 일. 이 대입 전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독자적 기준이라고 뭘까요? 뭔가 주관적 기준, 정성평가, 이게 바로 독자적 기준인데 요즘 대입 전형,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 합격은 한 학생도 내가 왜 합격했는지 몰라. 떨어졌는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 그게 바로 대학의 독자적 기준, 정성평가 방식이에요.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으로 수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전형이 뭘까요?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죠. 왜 수시일까요? 왠지 정시는 수능이 어려울 것 같아. 아이들은 수학 능력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학을 계산을 잘하는 능력이 수학 능력인 줄 아는 친구도 있어요. 웃기죠? 네. 학습을 받아들이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데 받아서 배우라. 그런데 수시와 정시 중에서 아이들도 수시에서 더 선호하는 건 뭘까요? 일단 정시는 뭔가 수능을 돌파해야 된다는 정시 파이터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시를 부담스러워해요. 피해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수시를 더 선호하는데 수시에서는 또 아이들이 무슨 전형을 더 선호할까? 교과랑 전형 중. 우리 민규는 뭘 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들은 교과 전형을 가장 선호해요. 왜냐면 내신만 잘 따면 내가 송은고 가서 동남고 가서 내신만 상위권 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부 종합도 요즘 많이 대세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본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3년 동안의 생기부를 어떻게 만드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대학의 독자적 기준 이게 고등학교 등급제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한영외고 5등급을 뽑고 싶을까요? 송우고 1등급을 뽑고 싶을까요? 송우고 1등급이요? 아니에요. 대학에서 무조건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어요. 5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국의 최상위권 아이들만 가는 하나고, 한영외고 이런 데에는요. 수능에서 영어 한 문제만 틀려도 모의고사 한 문제 틀려도 내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똑똑한 인재들만 모였기 때문에 내신이 좀 안 나오더라도 정시에서는 훨씬 승산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는 거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이 5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교 등급제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과를 선호하긴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런 걸 다 독자적 기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비리가 난무하고 있죠. 사실 학생들이 좀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있고 그래서 학종의 불공정성 때문에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되었죠. 정시 같은 경우는 진짜 수능 위주, 옛날 학력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아이들을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실력으로 줄 세우는 거예요. 비싼 사교육을 받는다, 아니면 EBS로 공부한다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시험만큼은 자기가 직접 보는 거죠. 학종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 심사하는 과정이 10분에서 15분 내외래요. 평균 12분, 13분이에요. 3년 동안 아이들이 생기부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너의 학업 영역 내가 알아. 너의 전공 적합성 내가 알아. 너의 발전 가능성 내가 알아. 그거를 10분 만에 다 오케이 패스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죠. 아이들 봉사활동하죠. 독서 많이 해야 되죠. 내신 관리해야 되죠. 그 많은 거 다 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끝나는 학종보다는 정시 같은 경우는 8시간 하루에 시험 보지만 3년 동안 공부하고 8시간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종보다는 좀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죠.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세미나 일정 잡고 나서 이 발표가 났어요.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겠다. 사실 말이 40%지 그럼 수시가 60%고 정시가 40%일까요? 아니에요. 수시에도 최저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능이 또 들어가요. 결국 한 50대 50으로 봐야 돼요. 서성환이, 준경혜씨, 권동웅 세계 명문대 인서울이 다 모였죠.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이 인서울 14개 대학이 이렇게 16개 대학이 이렇게 선두주자가 됐다는 거지. 이제 지방대도 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정시를 뚫지 않고는 수능을 공부하지 않고는 좋은 대학은 절대 명함으로 못 내밀게 됐다는 현실이고요. 2024년부터면은 지금 중2예요. 대입 4년 예고제 때문에 지금 중2부터 이렇게 바뀌지만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우리 친구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교과 영역에서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다 비교과 영역으로 들어가고 학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님의 따님께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아빠가 교수고 의학 석박사들을 많이 알고 지내다 보니까 고등학생의 딸내미한테 연구실에 가서 인턴 생활을 2주 동안 해주세요. 여기 동료 아이들끼리 스터디 자율활동 활동한 걔네들은 연구실 가서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 2주 했더니 논문 활동에 참여해서 그 논문이 학술지에 등극이 되고 제1저자로 등극이 됐죠.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경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성평가의 불공정성인 거예요. 이 아이가 연구활동에 논문에 참여한 게 맞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제1저자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밀어주기 쉬운 거죠. 정말 많은 의학 박사들, 학술지에 이름 한번 올리고 싶어 하는 연구진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분노할 일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또는 수험생들이 볼 때는 불공정성 때문에 분노할 일이죠. 정말. 그래서 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영향을 개입하지 않도록 수능이 정시가 더 많이 확대가 된 거고요. 사실 우리 소울이 부모님들은 입시 부정이나 비리하고 아주 거리가 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그런지 절대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난 우리 아이 어떤 나이스에 들어가서 학종 이거 한 번씩 떼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민서분. 언니 어서 오세요. 저희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저희가 제 시간에 어머님 맨날 자료 편지 떼오신 분들은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대폭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고2 고3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 사회적 봉사활동, 수상기능 독서활동 아직까지 대입에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봉사활동을요 딸 대신해 주더라고요. 일단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다. 그래서 딸이랑 같이 봉사활동 다녔는데 그냥 같이 한 걸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작게는 이런 봉사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많은 부모들은 해외 봉사활동도 보내고 연구실에서 아빠가 과학자야. 아빠 실험실에서 같이 연구활동하고 이러면서 이런 걸 학종에 다 기재를 하면 다 실적이 반영됐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평범한 우리 지방 아이들, 우리 소울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2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님이 이번에 신호탄을 소화했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연간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등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되게 되었고요. 우리 중2 아이들은 이제 자율동아리 미반영. 이 고이들, 우리 고이들도 이게 다 교내 수상 성적 전에는 다 반영됐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안 돼. 전에는 막 몰아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 학생 몰아주기. 우리 서울대 한번 보내보자. 이랬는데 이런 것도 미반영되게 됐고 봉사활동도 특기상황 기재
동아리 활동도 자유동아리가 기재. 그러니까 많이 완화됐고요. 이제 2024년 중2가 되면은 완전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또 현재에 맞춰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율활동 다 비교과도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이들이 아까 학생부 교과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능을 파이터가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리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전형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입시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은 서울 소재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인데요. A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은 전 교과 내신 1.8등급, 둘 다 전 교과 내신 1.8등급이에요. 1.8등급이면 한 과목은 1등급, 나머지 4과목은 2등급이에요. 잘하는 학생이죠. 훌륭하죠. 그래서 1.8등급을 맞았는데 전교에서 한 200명 기준으로 15등에서 20등 내외 정도 한다고 봐야 돼요. 소고에서 10등 내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최저를 준비 안 한 학생과 최저를 맞춘 학생, 나중에 이 친구는 명지대 가고 이 친구는 서울시립대 갔어요. 품격이 다르죠? 최저를 최저가 없는 대학을 아이들이 선호해요. 최저 없는 내신만 보는 학교. 그런데 이런 학교 흔할까요? 좋은 학교들은 사실 이거 최저 다 가지고 갑니다. 최저 포기하지 않아요. 야, 너 수능고에서 내신 1등급 맞았어? 동남고에서 내신 1등급 맞았어? 좋아. 이거 패스. 수능 최저 몇만 맞춰와. 합의 5등급만 맞춰와. 합의 7등급만 맞춰와.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기 때문에 수능을 뚫지 않고 좋은 대학 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수능 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고3 되면 할까요? 네,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늦어도 고1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고1 때부터라도 이거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오늘 세미나 진행 맡아주실 우리 이재성 선생님의 프로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가끔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시면 대학생이실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데 생긴 거는 동안이시지만 경력이 벌써 업계 경력이 10년 이상 되셨고 고등부 수학 강사로만 10년 이상 경력과 실력을 두루 겸비하시는 분이시고요. 사실 저는 고등부 선생님들 보면 되게 부러운 게 있어요. 아이가 정말 좋은 부모님한테 유전자도 물려받았죠. 초등학교 때 학습 습관 잘 잡았죠. 중학교 때 내신 관리 잘했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실은 입시 가이드 지도도 잘해주시고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주신 건 맞지만 대학을 가고 나면 고등부 선생님이 보내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얼마 전에도 제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가 발표가 나자마자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축하 소식을 전하고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 차의대 합격했어요. 차의대 인근에 있는 좋은 데 아시죠? 괜찮거든요. 거기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지은비를 6년 다녔어요. 1학년 때 들어와서 6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다시 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아이 기초 학습 습관 잘 잡아주는 거 맞지만 선생님 공부 선생님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과정이 다 중요해요.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요. 초등학교 때 습관 안 잡히고 중학교 때 내신 관리 못했던 친구들이 고3 때 갑자기 선생님 닮았다고 실력이 뻥 뛰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이재경 선생님은 송우리에서 진짜 수학 1타 강사세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선쌤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믿음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발표자는 우리 선생님이 준비했고요. 송우리에서 앞으로도 아마 향후 10년간은 1타 강사로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송우리를 평정하지 않을까 싶은 실력과 경력을 두루 겸비하셨고 실력과 경력과 인성까지 두루 갖추셨고 제가 볼 때 조금 비주얼을 안 갖추셨어. 죄송합니다. 가장 다행이죠? 비주얼 되는데 실력 안 내봐. 그건 정말 신뢰가 안 가는 분이죠.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앞으로 고등과정 맡기실 텐데 최대한 선생님을 신뢰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전을 받아도 의사를 믿고 신뢰해야 약이 또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잘 가르치나 보자, 성적 얼른 나오나 보자 하시기보다 선생님 잘 이끌어주세요. 저희가 집에서 서포트해야 될 부분을 뭐든지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3일치 학습법 꼭 실현하도록 하고요. 학원에서도 아이들의 연합 분위기 위해서 최대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학원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조금 좁아요, 답답해요, 좀 산만해요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불편을 좀 감수해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7층에 고등 전문용과는 오픈하게 되었어요. 8층 아니에요? 7층으로 7층. 네, 7층 할까 8층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훨씬
층도 공간도 쾌적하고 안락한 곳이 7층이고 체감효과도 좋고 방시 사이즈도 여유있고 그래서 7층으로 결정돼서 월요일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16일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의 전용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넓고 쾌적하고 곳에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습실도 거기 같이 만들었어요. 또 뭐 독서실까지 따로 다니실 필요 없이 남아서 12시까지 자습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저희가 고등학생들에게는 무제한 개방을 할 거고요. 네, 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서포트하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제 아이가 공부할 일만 남은 거예요. 부모님이 해줄 거 다 해줬어, 선생님이 해줄 거 다 해줬어, 남은 네 몫이야. 말하기 훨씬 좋죠? 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엄마가 좋은 학원을 안 보내줘서 그래. 좋은 책을 안 사줘서 그래. 좋은 패딩을 안 사줘서 그래. 아이들은 항상 공부하기 싫으면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과 부모님 말 중에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선생님 말 잘 들을 것 같죠?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잘 들어요. 네. 엄마가 유리하게 말씀하면 선생님 엄마 하지 말랬는데요. 그리고요 또 학원 집에 가면 반대로 말하죠. 엄마 이거 선생님 안 해도 됐어. 아 그래? 아 선생님이 안 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자꾸 디렉션이 달라지면 아이도 혼란스럽고요. 아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항상 모두가 한 방향을 가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이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세미나 하거나 하면은 열심히 오셔야 돼요. 네, 만들어서 찾아다니지 않아도 1년에 한 번만 세미나 꼭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송우리의 1타 강사 우리 이재강 선생님 박수로 소개할게요.